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저희 병원에는 신경치료를 하고 한번 실패를 하셔가지고 그거를 발치 진단 받으시고 이제 재치료가 안 된다. 재신경치료 말고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 잇몸 염증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재신경치료를 하고 어떻게 치유가 일어나고 뼈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제가 롱텀 팔로우업 케이스들을 자꾸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많은 분들이 신경치료를 한다고 뼈가 생긴다고? 이걸 안 믿으세요. 어떻게 뼈가 스스로 생기지? 이거에 대해서 경험치가 없으신 원장님들은 발치유 임플란트로 가는 거예요. 신경치료 했는데 염증이 생겼다. 그러면 발치유 임플란트 가는 거예요. 근데 재신경치료를 해서 뼈가 생기는 그 경험치가 있는 선생님들은 되도록이면 살리는 치료를 좀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해도 충분히 살려서 쓸 수 있다. 이런 케이스들을 많이 보려고 합니다.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잇몸에 염증이 생겨서 재신경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들었어요. 재신경치료 후에 과연 얼마나 치아를 사용할 수 있나요? 얼마 사용 못하면 아마 발치 임플란트로 바로 가고 싶어요 라고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제가 막을 수는 없는데 저는 이왕이면 본인 치아를 사용을 할 거를 살리는 치료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그때 가서 임플란트를 해도 늦지 않는다. 그 생각을 하고요. 요게 이제 36번 치아인데 요 주변으로 염증이 이렇게 있어요. 잇몸에 이렇게 여드름, 잇몸 여드름, 잇몸 염증이 있죠. 근데 약간 염증 양상이 크랙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형적인 신경치료 염증이 맞는데 여기는 크랙, 치아가 금이 가서 염증이 생긴 것처럼도 보여요. 그래서 저도 일단 뜯어봐야 되겠습니다. 뜯어서 이게 만약에 수직 치근 파절이 맞다 그러면 발치 임플란트로 가시는 거고요. 오래 사용 못 하십니다. 그거는. 근데 만약에 괜찮다고 하면은 이게 자발적으로 항생제 먹지 않은 상태에서 염증도 제거가 되고 치유가 일어난다 그러면은 발치하기 너무 아까우니까 일단 크라운을 하시죠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일단은 신경치료를 진행을 했어요. 열심히 이제 과거의 재료를 찾아 들어가서 이거를 제거를 하고 신경관 치료를 이렇게 신경치료를 했더니 여드름도 없어지고 여기 뼈 녹은 것도 조금씩 치유가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이 여기에 이제 여드름이 없어졌으니까 이렇게 크라운을 해가지고 치료를 마무리해드리고 6개월 간격으로 체크업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환자분은 아무 문제 없고 중간에 문제가 있으면 빨리 오셔서 좀 체크를 받으시죠 라고 했어요. 문제가 있다 함은 잇몸 여드름의 재발, 아까 맨 처음에 잇몸 여드름이 여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잇몸 염증, 여드름이 재발이 되거나 다시 씹을 때 아픈 통증이 발생이 되면 중간에 예약을 땡겨서 오시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6개월 간격으로 이 부분에 뼈가 녹은 게 차 올라오는 거를 조금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치료 전에 이랬던 모습이 2년 후에 보니까 완전히 뼈가 회복이 된 것 같아요. 2년 후에. 환자분도 아무 이상 없대요. 4년 후에 보니까 아무 문제 없이 잘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때 환자분이 만약에 재신경치료해서 얼마나 쓸 수 있나요? 나 재신경치료 성공률 낮다 그러는데 얼마 못 쓰니까 임플란트 갈래요? 라고 해서 임플란트 가셨다고 하시면 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4년 후까지도 이렇게 치유돼서 잘 쓰고 있는 거 보면 치유가 일어난 건데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 전에 이렇게 잇몸 염증이 있고 여드름이 있었던 거 신경치료만 잘 해줬더니 염증이 자발적으로 들어갔어요. 약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수술적으로 여기를 긁어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항생제 먹고 여기가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을 내부를 깨끗이 해주는 청소를 했더니 자발적으로 염증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뼈까지도 잘 치유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잇몸에 염증이 있고 치아가 약간 금 간 것처럼 보이고 뼈가 녹았다고 하면은 어차피 이렇게 재치료를 해도 성공률 낮고 얼마 못 쓰는데 그냥 뽑고 임플란트로 가야지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너무 많이 쉽게 임플란트로 가야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재치료를 한다. 그럴 때는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세요. 이 치료에 대한 경험을 얼마나 갖고 있는 선생님이냐 그거를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항상 잇몸에 대한 치료 아니면 항생제를 먹이고 그냥 환자한테 재치료에 대한 성공 경험이 없으신 선생님들은 이렇게 그냥 질질 끌다가 그냥 뽑고 임플란트로 넘어가는 분들도 맞아요. 근데 이제 다만 고민을 해보셔라. 어떤 게 올바른 치료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거를 치유시킬 수 있는 기술이나 증례를 많이 갖고 있는 선생님을 만난다고 하시면 상당히 많은 부분은 치아를 살리는 치료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가장 큰 문제는 잇몸 염증이었죠. 다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잇몸 뼈류지
뾰루지, 잇몸 고름, 잇몸병 뭐 이런 것들 환자분들이 이제 엄청 다양한 형태로 쓰시는데 여드름이란 말도 많이 쓰시죠. 이렇게 있을 때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신경치료를 했는데 염증이 생겼다. 근데 이제 그 염증의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원인. 잇몸 염증이 생긴 원인에 대한 치료가 되지 않고 항생제, 약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거나 잇몸 여드름 염증 긁어내기 요렇게 해가지고 많이 치유를 하는데 원인이 치유가 안 되면은 반드시 이거는 몇 달 후에 재발하는 거예요. 재발. 그러니까 이렇게 질질질 끌다가 결국에 그냥 발치유 임플란트로 가는 케이스가 너무 많더라. 그래서 환자분들이 생각하실 건 뭐냐면은 원인 치료 그리고 재치료 성공할 수 있는 수많은 증례를 갖고 있는 선생님을 어떻게 보면 찾아야 된다. 원인 치료하고 재치료를 과거에 비슷한 케이스를 성공을 시킨 선생님을 찾는다고 하시면 상당히 많은 치아가 발치가 아니고 본인의 치아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돼요. 본인이 하셔야 돼요. 본인이 그냥 이렇게 그냥 치과 다니다가 항생제 받고 잇몸 염증 긁어내다가 계속 고름이 재발이 되는데 그 병원에 똑같이 가셔가지고 어차피 재치료에 대한 경험치가 없는 선생님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한테 가서 어차피 재치료를 해봤자 성공한 증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지내다가 발치 임플란트 가는 게 본인의 어떻게 보면은 치료 프로토콜인 거예요. 근데 원인 치료에 대해서 성공 증례가 있으신 선생님은 이거는 치료를 조금 다시 하면은 좀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재치료를 해서 세이브를 해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치료 프로토콜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그거를 잘 찾아서 나서야 된다. 좀 본인의 치아를 지키고 싶으시면 그런 선생님을 찾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코즈 치과 DM,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리고요. 질문사항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마이덴TV에서 대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이덴TV도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